안녕하세요. 연세대 혜림쌤입니다. 카스 계열에 지원하실 때 내신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있어야 되고 이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지만 합격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1, 2학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연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고3이 되어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 급하게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자소서 작성과 나머지 생기부 작성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컨설팅 비용 100만 원 정도는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사회정의 리더십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하스내에 있는 전공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융합적인 전공들이 많기 때문에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회정의 리더십 학과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부 전공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법과 철학, 사회과학 등을 융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철학과 법을 같이 배우는 것이 조금 의문스러우실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법은 사회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철학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정의 리더십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을 보시면요. 사회정의, 의론과 정책,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정책 분석, 사회정의 리더십, 그리고 세계 환경 정책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1학기 수업을 보겠습니다. 판례 분석 수업, 국제법의 현안, 국제환경법과 외교, 법과 정책의 철학적 토대, 국제재산법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생기부를 채울 때 앞으로 전공하고 싶은 과에 맞춰서 세부 특기사항을 채워야 되는데요. 생활교육윤리 수업은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잖아요. 생일 수업 때 다양한 철학자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철학의 받침을 둔 정책을 찾아보고 정책의 실효성이나 한계 등을 고민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롤스의 정의론에서는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했잖아요. 롤스의 정의관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나 법으로는 대학 입시에서 지역균형 인재 선발이나 미국의 소수자 우대 정책이나 기업 채용 시에 여성 할당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또 공리주의는 왜 법의 기반이 될 수 없는지 등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활동은 기본적인 활동일 것이고요. 조금 더 심화된 활동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법의 한계점 등을 조사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모의 법정, 한 나라를 기본으로 하는 정의의 개념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정의의 범위가 다른지 혹은 같은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에 맞는 국제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가로 학생들이 했던 활동을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의 정책들을 좀 더 철학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대형마트 휴무일을 강제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 정책에 대해서 각각 공리주의자와 롤스, 마이클 샌델 등의 철학자의 입장을 대표해서 각각의 철학자의 입장에서 효용성을 고민해본 그런 발표를 한 친구들도 사회정의 리더십 학과로 합격을 했었고요. NI 활동이나 국제 관련 이슈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다뤄줘야 됩니다. 모의 재판 관련 활동을 한 학생들이 많았었는데요. 모의 재판도 영어로 진행해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법과 정치를 타의탐구 과목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특히 법과 정치 목차를 보시면은 국제사회와 법과 정치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이 단원의 내용에 집중해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세특을 잘 만들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2학년이나 3학년 때는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론적 탐구에서 더 나아가서 실천을 꼭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실천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앱을 기획하거나 아주 꾸준히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를 하면서 장애인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꼭 행동으로 해보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어떤 학생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한 장애인 시설에서 돕는 입장에 있었고 탐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학생한테 이 어드바이스를 줬었거든요. 학생이 다른 학생과 함께 짝을 지어서 휠체어로 어떤 역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사당역에서 잠실역까지 가는데 걸어갈 때의 시간과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 시간을 비교해보고 느낀 점을 써보는 활동을 제가 진행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휠체어를 빌렸어요. 이 학생이 휠체어로 이제 역에서 역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그날 마침 바람이 불고 비도 와가지고 우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휠체어를 끌어야 되는데 우산까지 쓰면서 끄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상황을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날씨 덕분에 오히려 더 진실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직접 실행하는 실천을 통해서 느낀 점을 자소서에 옮겨서 써보신다면 연구나 탐구는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과 특별하게 또 차별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좋은 내신은 아니었지만 이 학생은 하스 계열에 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생소했던 사회정의 리더십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요즘 입시는 열심히만 한다고 되기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좋은 결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 원하는 대학에 방향성 있게 준비하셔서 합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 혜림쌤이었습니다.